송이들 포도입니다. 송이들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제가 오늘 파데프리템 20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진짜 많다 보니까 제가 타임라인 진짜 꼼꼼하게 적어두었거든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타임라인 누르셔가지고 그 항목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조금 딱 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뭐냐면은 파데프리가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 기준점이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파데프리의 기준을 오늘 영상에 딱 이 기준점으로 잡았는데, 일단 첫 번째, 단일 제품으로 사용해도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예를 들어서 파데프리를 해놓고 컨실러를 올려준다거나 프라이머를 뭐 더해준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메이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일 제품으로 피부 톤 보정이라든지 뭐 결표현이라든지 잡티를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든지 하는 제품을 이제 파데프리를 기준으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파데프리를 4가지 기준으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는 스킨톤의 선크림, 두 번째는 톤업이나 컬러 코렉팅 컬러의 선크림, 세 번째 이제 비비크림도 있고요. 아예 파데프리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저만의 이제 평가 기준을 나눠서 오늘 영상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피부 타입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오늘의 파데프리 제품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피부톤은 21호보다는 조금 더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19호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T존에는 유분이 많이 도는데 U존은 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볼 쪽에 홍조가 좀 있는 편이고요. 저는 호르몬성으로 턱 쪽에 좁쌀 여드름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피부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제품 리뷰에는 제가 조명을 끄는 수준이 아니라 카메라 설정으로 일부러 어둡게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어둡게 보여드려야지 모공이나 피부결 텍스처가 훨씬 더 잘 보여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카메라에 가까운 부분과 그림자진 부분에 명도감의 대비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위에서 조금 밝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제 피부에 맞는 컬러들로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카테고리 스킨톤의 선크림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킨톤의 선크림 총 5가지 브랜드를 가져왔는데요. 선크림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전 제품 모두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은 피지오겔, 가장 낮은 가격은 아이레놀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제품은 조선미녀의 데이스크린 틴티드 선크림, 저는 17N 컬러를 구매했고요. 이 제품은 사실 선크림이라고 하기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크림이 작동하는 최소한의 용량이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용량을 바르면은 얼굴이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두껍고 텁텁하게 발려서 진짜 콩알만큼 발라야 되는데 이 콩알만큼 바르는 게 자외선 차단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써본 선크림 중에 가장 매트한 선크림이에요. 모공 블러도 되면서 잡티를 약간 눌러주듯이 올라가가지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얇게 바르면은 색 보정도 잘 되고 잡티 커버가 잘 돼서 피부 표현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매트한 피부 표현을 싫어하신다거나 피부가 건조하시면은 사용하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미녀 지속력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건조한 게 느껴졌어요. 바른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이마의 기름기를 진짜 쫙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이나 콧볼에 큰 주름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굳어지듯이 갈라져서 진짜 너무 놀랐고요. 피부가 진짜 너무 건조하긴 했는데 넓은 부위는 픽서를 뿌린 것처럼 오래 유지가 돼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일단은 스킨케어를 진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건성 여러분들은 절대 못 쓸 것 같지만 지성 여러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닥터즈의 브라이트닝 업선 플러스이고요. 이 선크림은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처음엔 약간 얼룩지게 발리나 싶은데 손으로 몇 번 좀 퍼뜨려주면은 되게 균일하게 바뀌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색상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스킨톤의 색상이어서 데일리에 편하게 쓰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선크림이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끈적끈적거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보송하게 잡히는 마무리여가지고 파우더 처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정도이긴 한데,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서는 광감이 잡히니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좀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피지오겔의 레드 수딩 AI 톤업 선스크린 베이지인데요. 이 제품은 피지오겔에서 나온 만큼 피부를 진정 케어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텍스처 자체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선크림의 텍스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그 선크림 텍스처보다 유분기는 그냥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이 있고, 이것도 피부가 뭐 끈끈하다거나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그래도 스미면서 발리는 촉촉한 느낌을 가미하고 있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톤 보정은 사실 거의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요거는 파우더 처리까지 해버리는 순간 진짜 쌩얼처럼 보이기 때문에 꾸안꾸 좋아하시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톤 보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점이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넘버즈인 도자기결 톤업 베이지 선크림 1호 블러이고요. 저는 이게 이름부터 블러라고 나와가지고 얼굴에 되게 블러리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발림성은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발림 자체는 블러가 맞는데 막상 얼굴에 선크림이 뭐 흡수가 된다거나 픽싱이 된다거나 보송해지진 또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림이 뻑뻑하다 보니까 모공을 좀 잘 메워준다? 블러링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들기 어려웠었고 제 피부에서는 건조한데 광은 또 있는 되게 이상한 상태가 되는 선크림이었어요. 톤 보정 자체는 과하지 않게 딱 예쁘게 톤 보정이 돼서 좋았는데 사용감이 블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사용감이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아이레놀의 쌩얼 보정 선크림인데요. 이거는 유튜버 포니님께서 광고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선크림은 딱 수분크림 제형감의 선크림인데 확실히 여태까지 발랐던 것 중에 가장 기름진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바를 때 그 미끌거림이 손이랑 피부에 막 같이 느껴지면서 발리는 제품이고 피부 표면만 보셔도 윤광이 진짜 많이 도드라지는 편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로 어느 정도 광을 잡아도 피부 결광이 남아있을 만큼 조금 유분기가 많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부에서 좀 쭈룩쭈룩 미끄러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균일하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톤업 선크림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요. 스킨톤과 다르게 화이트라든지 핑크라든지 아니면 뭐 홍조를 가려줄 수 있는 그린, 퍼플, 블루 이런 컬러들 제품들 한번 모아보았고요. 톤업 선크림도 선크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차지수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제가 가져온 제품 중에 비디비치 제품만 자차지수가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440원부터 680원까지 그래도 중간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닥터지의 포어 블러 옵션부터 보여드리면요. 이 선크림은 점도는 좀 있는 편이었는데 발리는 거는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블러 옵션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약간 기름지게 발려서 이게 블러리해질까 했거든요. 근데 마르면서 피부가 보송보송해져가지고 블러 보정 효과는 확실히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톤업 정도는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톤업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도 이미 블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올리고 나면 피부 속 건조가 조금 많이 느껴져가지고 건성 여러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메디힐의 PDRN 수분 선세럼 매끈 톤업 제품이고요. 이 선크림은 제형은 훨씬 더 묽거든요. 근데 바를 때는 좀 뻑뻑하게 느껴져가지고 블렌딩할 때 살짝 이 톤업 파우더 자체가 조금 뭉치면서 발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한 번에 쫙쫙 균일하게 퍼지지는 않아가지고 손 컨트롤을 조금 해주면서 발라야 되는 제품이고요. 이 컬러 파우더가 많이 느껴져서 그런지 톤업은 훨씬 더 눈에 띄게 딱 되는 편이었어요. 피부가 밝아진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바의 워터풀 토너 선크림 퍼플 컬러인데요. 달바의 선크림 제품들이 유분감이 조금 느껴지는 편이에요. 이게 완전히 막 미끄덩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유분감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장점으로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톤업도 얇게 조금 퍼뜨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데 단점은 이런 선크림의 유분감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바르면은 약간 기름진 광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 피부에 유분막이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올리면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얼굴에 바르실 때는 양 조절을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이크의 바이옴 레미디 톤업 선크림 저는 두 가지 컬러 가져왔고요. 우선 보라부터 발라주면은 이 보라가 여태까지 보라색의 톤업 선크림 중에 가장 보라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이크 선크림의 특징인데 발릴 때 진짜 수분이 촉촉하게 사르르 발리거든요. 근데 피부에 흡수가 진짜 빨라요. 거의 그냥 한두 번 정도 문질러주면 흡수가 되는 정도여가지고 바쁜 아침에 그냥 호다닥 바르고 나가기 딱 좋은 제형이더라고요. 그리고 톤업 자체는 다 바르고 나면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퍼플보다 그린이 초록 느낌이 좀 덜해가지고 그린 컬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피부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수분감이 진짜 많이 느껴져가지고 바르고 난 다음에도 얼굴이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오래 지속이 되는 선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프렘의 PDR인 잡티 톤업 선세럼인데요. 이름이 선세럼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촉촉하게 발라지고 수분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수분감과 동시에 유분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핑크 컬러로 톤업이 돼가지고 컬러감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약간 얼굴이 좀 번들번들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선세럼의 수분은 피부에 흡수가 되는데 유분은 살짝 막처럼 피부 겉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윤광과 함께 살짝의 끈끈거림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 막 때문에 파우더를 올렸을 때 광이 잡히기는 하는데 살짝 뭉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건성 여러분들이 조금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디비치의 스킨 일루미네이션 톤업 선쿠션인데 제가 이 제품은 가격만 저렴하면은 진짜 많이 쓰고 싶은 제품이에요. 일단 용기가 쿠션이다 보니까 선크림보다 균일하고 얇게 발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보다 색상이 너무 예뻐요. 진짜 자연스럽게 적당하게 화사해 지면서 그냥 내가 갓 태어난 애기가 뽀얀 피부인 것처럼 핑크 톤업이 되니까 너무 생기 있어 보이고 광도 딱 그냥 건강한 피부광에 끈적임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약간 모공 블러까지도 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고 나갈 때마다 피부 좋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진짜 너무 비쌉니다, 이 제품. 그리고 마지막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톤업 선쿠션인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게 무기자차 쿠션이어가지고 톤업이 백탁 때문에 톤업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백탁도 잘 이용하면 피부가 진짜 예쁘게 화사해져가지고 저는 일부러 무기자차를 바를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 백탁을 농축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심지어 제 피부톤이 20호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밝아서 못 쓰겠는데 라는 말이 진짜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13호 분들 얼굴이 진짜 백지장처럼 하얘신 분들이 바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컬러가 너무 아쉽다. 그리고 무기자차 특유의 피부 건조함이 있는데 요거는 그 건조함도 조금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 제품들이 비비크림인데요. 저는 비비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홍조 커버가 잘 되는지 재생 성분이 있는지 약간 이 컬러감도 진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피부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비비크림은 총 6가지 제품 가져왔는데 에스쁘아를 제외하고는 자차 지수가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셀퓨전시 제품은 심지어 자차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는 가장 비싼 제품이 이제 비디비치 제품이었고 가장 저렴한 제품이 브링그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컬러감을 비교해 보면은 브링그린이 가장 노란기가 많이 띄는 제품이었고요. 비디비치는 피치빛의 스킨톤을 가지고 있고 에스쁘아가 가장 정석적인 잿빛 컬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셀퓨전시는 2가지 호수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붉은 잿빛의 상아 컬러고 그리고 다음 게 이제 피치 상아빛의 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달 제품이 가장 핑크빛을 도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링그린의 징크텍과 파이토 비비선부터 보여드리면 앞에 브링그린 쿠션이 진짜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 비비선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발림성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너무 기름지거나 하지 않고 이 점도가 되게 딱 제가 생각하는 비비크림의 점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룩지는 느낌도 없고 홍조 커버도 노란기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꽤 잘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파우더 궁합도 괜찮았어가지고 사용감이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브링그린 지속력은요. 제가 이 제품을 오래 바른 게 아니라 5시간 정도 발랐고 필라테스를 하고 왔던 거였어요. 땀이 흐르듯이 난 게 아니라 좀 땅구멍에 뻥뻥뻥뻥 올라왔던 거였는데 이 땅구멍 모양대로 들뜬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하얗게 녹아든 게 보여가지고 여름에 바르기에 진짜 위험한 제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비디비치 누드 퍼펙션 스킨핏 틴티드 비비크림은요. 처음에 바를 때 되게 촉촉하게 수분감이 진짜 확 느껴졌는데 퍼뜨리는 순간 진짜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비비의 색감이라기에는 좀 화사하게 발려가지고 요즘 스타일의 컬러감이긴 한데 비비크림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얼굴 위에서 되게 투명감 있게 발리는데 가릴 건 어느 정도 다 가려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두께에 비해서 홍조 커버도 생각보다는 잘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딱 요즘 트렌드 느낌의 비비크림 찾으시면 좋아할 것 같고 홍조가 심해서 진짜 잿빛으로 확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색감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비치 지속력은요. 이 제품은 제품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유분에 많이 녹은 것도 보이거든요. 콧기임이나 주름 끼임은 딱히 없고 뭉침 자체는 적은데 여드름 부위에는 끼임이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매트함이 좀 오래 가가지고 제가 이쪽이 건조했어서 이렇게 떴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피부가 깔끔하게 오래 유지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쁘아 더마커버 블레미쉬밤 10호 애쉬 아이보리랑 5호 말차 컬러 가져왔고요. 이 에스쁘아의 비비가 컬러가 진짜 잿빛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걱정을 하시거든요. 얼굴에서 너무 칙칙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막상 피부에 올리면은 되게 화사하게 그냥 올라가는 아이보리 컬러다. 근데 조금 차분하게 보이는 홍조랑 노란기까지도 좀 잡으면서 올라가는 컬러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요. 질감은 꾸덕한 재생크림을 바른 듯한 질감이에요. 그리고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주름에 끼는 느낌이나 서걱거리는 느낌이 없고 말차 컬러도 진짜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볼 쪽에만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차 컬러를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도 그렇게 초록빛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애쉬 아이보리보다 잿빛이 더 빠져가지고 더 화사하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피부에 윤광은 많이 느껴지는데 많이 미끄덩거리는 제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우더로 조금 유분기만 정리해주면은 지속력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에스쁘아 비비 지속력은요. 이 제품은 진짜 유분이 같이 섞이면서 계속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부가 진짜 반딱반딱해지니까 피부 자체는 진짜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잡티나 요철은 점점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 조금 아쉽다. 파우더 처리를 해주신다거나 한 호수를 꼭 업해서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셀퓨전시 두 가지 제품 가져왔는데요. 스킨 블레미쉬밤 인텐시브 내추럴 라이트 컬러랑 워터필 리커버 비비크림 라이트 컬러 가져왔어요. 일단 오리지널을 바를 때 유분이랑 컬러 파우더가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사용감이 조금 가장 안 좋은 제품이었고 이 제품은 솜보다는 퍼프로 바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얼룩덜룩하게 발려서 조금 그게 아쉬웠고요. 그래서 오리지널보다 워터핏 제품이 발림성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워터핏 제품의 블렌딩도 훨씬 잘 되고 얼룩덜룩함도 훨씬 덜한 편이었는데 이 제품은 피부를 화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평소엔 괜찮은데 피부가 예민할 때 바르면 조금 거슬렸었거든요. 양쪽의 윤광을 비교하면은 워터핏이라고 더 글로우하거나 윤광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색 컬러 호수가 한 호수 차이가 나는데 요 정도 톤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제품 홍조 커버는 딱 중간 정도로 홍조 커버가 됐던 것 같고 파우더는 둘 다 잘 올라가기는 하는데 유분감이 완전히 잡히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었다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퓨전시 지속력은요. 이것도 진짜 반전이었어요. 오리지널이 발림성은 별로였는데 오히려 지속력은 오리지널이 훨씬 더 피부에 광이 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마에 밀림이나 볼치킴이 있긴 했는데 이날 제가 한 10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되게 긴 시간 발라둔 것 치고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느낌으로 없어졌고 뭉친 곳이나 끼임도 없었어요. 피부가 되게 안정적으로 남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워터핏이 발림성이 진짜 좋았는데 요거가 이마부터 색상만 봐도 훨씬 더 어두워졌죠. 이게 훨씬 더 밝은 색이었는데도 오리지널보다 어두워져가지고 다크닉이 진짜 많이 오고 진짜 많이 지워지고 특히나 저는 이 제품 바르고 여드름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유분도 조금 여기저기 얼룩덜룩하게 보여가지고 이거가 피부 표현이 오히려 지속력으로는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도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 구달의 어성초 진정 블레미쉬 커버선 비비 라이트 베이지 컬러이고요. 구달은 꾸덕하고 쫀득한 텍스처여가지고 피부에 쫙 달라붙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두께에 비해서는 커버가 꽤 되는 편인데 약간 투명한 느낌도 같이 살아있어가지고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로 윤광을 잡아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으로 연출되는 것 같고 홍조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베이스가 핑크빛이다 보니까 이 색감으로 홍조를 가린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커버력으로 홍조를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달 지속력은요. 유분이 올라오면서 제형이 들뜨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다 껴져 나간 거는 적은 편인데 턱이나 볼 옆부분에 하얗게 일어난 부분이 있다거나 콧기임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 이제 파데프리 제품인데요. 파데프리 제품은 총 4가지 가져왔는데 피의 속광이랑 투쿨 제품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가격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500원, 600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 아누아의 매트버 글로우 커버 베이지부터 보여드리면은 이 제품이 토출구가 가끔 방귀 끼듯이 좀 터져 나오긴 하는데 길다란 토출구라 양 조절이 진짜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균일하게 잘 펴지는 편이고 색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양 조절이 쉽다 보니까 커버력 조절도 어느 정도 가능한 편이고 다 바르고 나면은 약간 세미글로우 정도의 윤곽 마무리가 완성이 되는데 커버력이 완전히 좋지는 않아요. 딱 작은 잡티나 요철 정도 가릴 정도 피부결을 보정해주는 정도의 커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면은 세미 매트에서 매트 마무리 정도가 되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진 제품이라 뭉침 없이 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누아 지속력을 보여드리면 제가 파데 프리템 중에 아누아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 게 피부에 유분이 나오긴 하지만 제형 분리라든지 들뜸이 거의 없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T존 부분이 유분 지워짐이 거의 없는 편이고 두께 자체가 살짝씩 깎여나가긴 했는데 이게 깔끔하게 깎여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결 표현이 되게 오랫동안 남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의 스파글로잉 UV 톤업 베이스 속광과 무광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무광 먼저 발라보면은 이거는 진짜 딱딱한 복숭아 있죠? 그거를 화장품으로 바꾸면은 이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발릴 때부터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발리는데 피부톤이 진짜 화사하게 그 깨끗한 복숭아 컬러감으로 핑크 톤업이 되는데 이게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 살짝 발림성이 뻑뻑한 게 아쉽긴 했지만 색상이 진짜 너무 예쁜 제품이었고 그리고 속광은 확실히 더 유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유수분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텍스처 자체가 좀 더 묽다 보니까 더 얇게 피부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발리는 편이고 무광 제품보다 스킨톤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톤 정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 모공이나 잡티 커버력 자체는 낮은데 피부 결 표현력이 예뻐가지고 피부가 좀 깨끗하게 보이고요. 무광은 핑크빛이 많이 돌아서 사실 홍조 커버는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속광이 조금 더 홍조 커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은 일단 양쪽 다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뭉치고 들뜨는 부분이 크게 없기는 했거든요. 근데 무광 쪽이 확실히 건조하다 보니까 좀 콧기임? 이런 끼임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무광이라고 생각보다 유분이 엄청 막아지진 않더라고요. 약간 기름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보여서 좀 군데군데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속광은 무광보다 확실히 유분기가 더 돌지만 콧기임은 없었어요. 이 제품은 두께가 계속 얇아지면서 사라지거든요. 계속 지워지는 제품인데 피부 결 자체는 그래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 투쿨포스쿨의 베일 스킨 틴트인데요. 요거는 케이스에 이렇게 스패츌라가 들어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진짜 쓸데기 없는 패키징의 탑 오브 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패츌라가 고정이 안 돼요. 이거 뭐 잘 고정시키는 방법 이런 쇼츠가 있길래 그것도 따라해 봤는데 아예 고정이 안 돼가지고 얘를 진짜 몇 번이나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패키지가 너무 아쉬웠다. 요거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21호 웜 아이보리 컬러 가져왔는데 일단 손으로 막 바르면 제형은 묽은데 제형에 비해서 커버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그냥 파데 제형과 가까운 제품이어가지고 사실 손으로 바르면 너무 두껍고 텁텁하게 발리는 제품이라 이건 진짜 스패츌라로 바르거나 브러쉬로 바르는 게 필수인 것 같고요. 확실히 스패츌라로 바르는 순간 윤광도 조금 더 올라오고 피부 표현도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커버 파우더 자체가 균일하게 퍼지다 보니까 피부 결이나 커버력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요거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도구로 바르는 게 진짜 압도적으로 잘 발리고 이 정도의 커버 파우더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과연 파데프리 제품일까? 근데도 이거를 파데프리템에 가져온 이유는 올리브영의 파데프리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파데프리 카테고리 안에 이 제품이 있어서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파데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파데에 가까운 제형이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속력도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남아있는 편이긴 했는데 유분기는 좀 많이 도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콧기임이 있어요. 그리고 볼 앞부분이나 제가 이때 운동을 하고 시간이 사실 길게는 안 돼서 찍은 건데 땀난 부분이 조금 몽글몽글하게 파우더가 녹아져서 올라온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났으면 지속력이 좀 아쉽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데 프리템 20가지 종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파데 프리템이 약간 유수분감도 있고 이게 진짜 파데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피부 상태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컨디션에 따라서 이 사용감이 확확 바뀌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약간 저게 저런 제형 저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저런 사용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여러분들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진짜 길었는데 여기까지 오신 송혜분 계신가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